배 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예. 전 국민적으로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이건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 서울시장 지금 그 서로 민주당은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후보군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판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짜 지금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예. 국민의힘이 현직이잖아요. 예. 저는 지금 상황을 두 글자로 말씀드리면 뜨아 이거 뭐죠? 뜨아 왜냐하면 살얼음판 3개월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예. 오세훈 시장은 아유 뭐 잘 됐네. 지금 점점 유리하게 돼가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블 스코어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왔던 때 오죽했으면 무슨 종묘, 네. 그다음에 한강버스, 네. 그다음에 뭐 감사의 빛인가요? 광화문에 다 네. 시비 걸릴 때마다 들어와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오세훈 시장은 들어와. 근데 지금 상황 완전 반전됐습니다. 음. 대통령이 이미 플러팅 때렸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우왕좌왕 좌왕우왕이거든요. 네. 그 선거는 중요한 게 기세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기세에서 저는 지금 간단치가 않아요. 어. 지금 사실상 이 10% 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기 때문에 네. 오세훈은. 그런데 네. 지금 거의 똔똔이 됐어요. 지금 조사 결과 하나 올려주세요. 자 보시면은 그래도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다자 대결에서 오세훈 25.7, 정원호 20.9, 그다음에 나경원, 그다음에 박주민, 조국, 신동욱, 서영교, 전현희, 김영배 나오잖아요. 네. 지금 파랗거나 뭐 파랗지는 않고 저기 뭐 푸르스름한 건가요? 지금 조국까지. 네. 제 외색깔은 몇 개 나왔습니까? 조국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TV조선 믿었는데 신통방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네. 조국의 경우까지 포함을 하면 네. 지금 범 여건이 전체적인 더하기를 해보면 더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오세훈, 나경원, 신동욱이잖아요. 네. 네. 신동욱 세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거 보면은 아니네요. 네네. 붉은 색깔이 더 많긴 하네요. 네. 25.7에다가 25.9니까 50%가 넘죠. 그죠? 네. 아니 그래서 합쳐보니까 붉은 아니야. 43.9. 13.1이네. 43.9 그렇죠. 합치면 예. 네네. 붉은색은 한 44쯤 되고 역시 예. 머리 그다음에 좋은 사람 파란색은 다 합하면은 35쯤 되겠어요. 네, 35, 네. 6, 6 뭐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아직 많기는 해. 네. 근데 지금 치고 오는 속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원호, 그다음에 박주민,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자료를 제가 따로 이제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1대1 대결에서도 네. 바짝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정원호가. 그렇죠. 양자 대결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김가민일 앵커나 예, 예, 네. 우리 장원준 국장도 보시기에 이게 오세훈이든 뭐 누가 됐든 간에 국민의힘이 뭐 나경원이 됐든 오세훈이 됐든 간에 예. 단순히 민주당 후보와의 싸움일까요? 아니에요. 대통령과의 싸움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른바 국민의힘 후보 대 이재명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지지율이 우리는 깡패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온갖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으니까 네. 높아요 지금. 아. 그러면 저 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건 구도인데 네. 계속 또 내란 청산하겠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지지하는 40대 50대 화이트 칼라가 있고 블루 칼라가 있죠. 네. 그렇잖아요. 노조는 다 좀 어느 한쪽으로 지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든 중도층을 끌어내서 선거를 이기도록 가야 되는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아찔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뜨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무언의 유언의 또 무형의 유형의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도 그럴 테고 경기도도 그럴 테고 서울은 당연할 테고 그러면 그게 쑥 하고 들어가는데 시저발라서 쑥 하고 들어가는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결사항전으로 지지층들을 단단히 묶어둬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신년 할애 때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세훈이 장동혁 앞에서 면전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대고 이제 한 것이 뭐 장풍일 이런 데서 또 엄청난 또 이 비판 세례를 떡사발이 됐겠죠. 네.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7일 날 장동혁 대표가 발표한 쇄신안에 대해서는 제일 민감한 사람이 두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오세훈, 박형준. 네. 두 사람이 뭐라고 반응을 나옵니까? 높게 평가했더군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계에서는 푹 왜 이렇게 나오고 또 한동훈계에서는 뭐
이 당무감사위원장을 한동훈 전 대표는 또 고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갈등이 완전히 통합은 고사하고 봉합조차 안 돼 있다. 이게 이제 서울시장 판세를 비롯해서 수도권, 충청권 판세에 지금 상당히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저 결과를 보면 정원호가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물론 뭐 민주당 내에서도 꼭 정원호가 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주민도 있고 또 서영교도 있네요. 서영교가 있네요. 네. 또 전현희도 있고 김영배도 있고 또 박홍근도 있고 저기는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또 지금 기소를 당한 상태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작동이 될 수 있을 테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도 경선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또 노리고 있겠지만 지금 당원 70%로 하게 될 경우에 이 부분도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지금 그래도 서울시장은 현역 프리미엄이 있지 않겠느냐. 예. 작년 10월경만 하더라도 11월경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이게 지금 에이스리서치의 신전 여론조사인데 뉴스원에 의뢰를 받아서 불과 한 열흘 전 정도에 이제 실시된 조사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질문을 좀 무식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작년 말에 유식하십니다.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사태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예. 오세훈 현직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쪽에 굳은 자 후보는 아니다. 교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을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원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들이대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오 시장이 그렇게 뭐 또 기반이 단단하지가 않은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이러다가는 예. 이른바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로감 자체가 지방선거에서 강하게 작동할 수도 있겠다. 하하. 이른바 교체론이 더 탄력받을 수 있죠. 네. 우리도 차라리 새로운 인물로 가자. 그런데 그 새로운 인물로 대두되고 있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자 나경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단장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깔려 있는 변수가 뭐냐면 당원 70%입니다. 예. 그럼 그 당원들은 이른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친 당원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경선에서는 나경원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런 교수님 보시기에는 전망이 나와요. 그렇게 똘똘 뭉친 소위 그 당권파의 지원을 입어서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 그 경우와 오세훈 현역 시장이 후보가 된다. 어느 쪽이 국민의힘의 승산이 높아요? 저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중요한 건 중도층이잖아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중도층을 그래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세훈이죠.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본인의 성향 자체가 막 강성 보수로 가지 않았잖아요. 중도층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죠. 예.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주부층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오세훈은 피로감이 있을지는 뭔지 안정감이 있죠. 네. 예. 세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그래도 신통기획이라든지 이런 또 기획안을 재임 시절에 내놓았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오세훈이라고 하는 기대가 뒷받쳐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되면 나경원 의원도 상당히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진 의원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중도층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쉽게 또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가능할까요? 또 이른바 오세훈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나경원이 됐을 때 선뜻 내가 그래도 투표소까지 가서 끝까지 국민의힘이고 보수를 지지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냐는 그 거죠. 점이 또 있겠구나. 이 부분이 이른바 네.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정말 오세훈 시장이 선뜻 본인이 나서서 나경원의 선대본부장까지 해줘야 일어날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일 텐데 네. 그렇게까지 서로 이렇게 감정의 골이 없어지면서 감정의 네. 골까지 깊어지지 않고서 경선이 치러질 수 있느냐. 나경원 후보가 된다. 물론 뭐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을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6월 3일까지는 5달 채 남지 못했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면은 100가지 변수, 1000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아직은 6월 3일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월요일 배종찬 소장님하고 함께 하시면은 그나마 가장 정확하고도
지혜로운 그런 식견과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으실 거라고 오. 저는 확신합니다. 그나마가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예. 단어 선택을 울프강입니다. 울프강. 울프강.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